사랑했던 사람이, 함께 미래를 꿈꿨던 사람이 완전히 다른 얼굴을 드러낼 때, 그건 단순히 배신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과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었어요. 지훈도 그걸 깨닫고 있었죠. 하윤의 행동뿐 아니라 그녀를 그대로 두었던 자신의 선택들까지 마주해야 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아침엔 신부의 어머니로서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는데 밤이 되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수십 년의 침묵 끝에 드디어 내 목소리를 되찾은 여자. 그리고 알았어요. 존중은 필요로 될 때 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할 때 오는 거라는 걸. 민주야. 응? 오늘 고마워. 나를 봐줘서, 내 편이 되어줘서. 이모, 가족이라면 당연한 거예요. 그날 밤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내일이었어요. 변호사와의 약속,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갈 하윤 없는 삶. 아침 6시, 이상할 만큼 개운하게 눈을 떴어요. 남을 만족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이렇게 평화로울 줄 몰랐어요. 민주는 부엌에서 커피를 끓이고 있었죠. 이모, 잘 잤어요. 정말 오랜만에 푹 잤어. 창문 밖엔 내 정원이 보였어요. 지난 봄 심었던 장미와 라벤더가 만개해 있었죠. 그리고 5년째 키우고 있는 단풍나무 한 그루. 뉴스 봤어요? 민주의 표정이 굳었어요. 이모, 그 이야기 전부 퍼졌어요. TV에도 나왔어요. 기사도 수십 개예요. 사람들은 뭐래? 대부분 이모 편이에요. 이모가 보여준 품위가 감동이었다고. 휴대폰을 켜니 부재중 전화 30통, 문자 200개. 낯선 번호도 많았지만 오랜 친구와 친척들의 메시지도 있었어요. 윤정아, 영상 봤어. 넌 정말 강했어. 자랑스러워. 어머님, 어제 일은 너무 부당했어요. 저희 팀은 언제든 무료로 도와드릴게요. 마음이 복잡했어요. 위로 같았지만 그 속에는 이제야 세상이 진실을 본다는 냉정한 확신도 있었죠. 이모, 준비됐어요? 변호사 만나러. 응. 이번엔 정말로 준비됐어. 로펌은 산타로사 중심의 오래된 벽돌 건물이었어요. 예전에도 여러 번 왔던 곳이죠.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집을 샀을 때, 그리고 하윤의 미래를 보장하려 신탁기금을 만들었을 때.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이젠 엄마로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온 여자로서였죠. 변호사 제임스는 늘 그렇듯 차분했어요. 윤정 씨, 어제 뉴스 봤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잘 하셨어요. 고마워요, 제임스. 그는 두꺼운 서류철을 열며 말했죠. 하윤 양에 대한 서류를 다 검토했는데요. 생각보다 훨씬 관대하시네요. 무슨 뜻이에요? 신탁기금이 3천만 원이 넘어요. 30세가 지나서 지금 바로 인출 가능하죠. 순간 가슴이 묘하게 졸여왔어요. 그럼 지금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는요. 하지만 윤정 씨가 넣은 도덕 조항이 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수혜자가 가족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거나 심각한 도덕적 결함을 보일 경우 신탁은 취소할 수 있죠. 어제 일은 그 조건에 완벽히 부합합니다. 공개적으로 어머니를 폭행했다면 어느 판사라도 도덕적 위반이라 판단할 겁니다.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그 돈은 원래 하윤의 미래를 위한 거였지만 이제는 그 미래가 다른 의미로 다가왔죠. 취소할게요.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그리고 아파트 문제도 있죠. 3억 2천만 원짜리 대출의 공동 보증인 맞죠? 네. 그럼 하윤 양이 못 갚으면 윤정 씨가 대신 갚아야 합니다. 보증 철회가 가능할까요? 가능은 하지만 즉시 전액 상환이 요구됩니다. 그녀가 감당할 수 없겠죠. 하지만 나는 말했어요. 그래도 철회할래요. 이해합니다만 그건 그녀에게 큰 재정적 위기일 겁니다. 좋아요. 좋다고요? 그래야 해요. 위기가 없으면 깨달음도 없으니까. 제임스는 천천히 웃었어요. 수십 년간 이런 사례를 봐왔지만 그게 최선일지도 모르겠네요. 결국 결과가 사람을 가르칩니다. 마지막으로 유언장입니다. 현재 전 재산의 수혜자는 하윤 양 한 명이에요. 얼마쯤 되죠? 집, 저축, 보험 포함 약 6억 원 정도. 그럼 수정합시다. 주요 수혜자는 민주로 제임스가 놀란 듯 물었어요. 전부요? 아니요. 하윤에겐 1,000만 원만 남겨요. 잊지 않았다는 표시로. 하지만 그 이상은 의미 없어요. 그는 조용히 펜을 들며 말했다. 이건 되돌리기 힘든 결정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좋아요. 내일 오후까지 모든 서류를 완성하겠습니다. 로펌을 나올 때 가슴이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누군가를 제어하는 힘이 아니라 자기 삶을 결정하는 힘. 민주는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모, 어땠어요? 해방된 기분이야. 두렵기도 하지만 그보다 훨씬 자유로워. 변경된 서류들을 이야기하자 민주가 눈을 크게 떴어요. 이모, 그건 엄청난 결정이에요. 그래.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넌 내 딸보다 더 내 가족이었어. 그래도 난 조카예요. 피보다 마음이 중요해, 민주야. 그녀는 말없이 내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순간 나는 비로소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죠. 창밖에서는 햇살이 부드럽게 비쳤고 바람은 향긋했어요. 세상은 어제와 같았지만 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가족이란 피로 이어진 게 아니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사랑과 존중, 서로의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지. 민주야, 넌 하윤보다 훨씬 오랫동안 나의 진짜 가족이었어. 민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이모, 웃긴 거 알아요? 하윤은 늘 이모가 나한테 너무 관대하다고 불평했어요. 마치 사랑이 한정된 자원인 것처럼 누군가에게 주면 자기 몫이 줄어든다고 생각했나 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문제야. 그 애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했지.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기자는 또다시 에블린 로스였다. 윤정 씨, 결정할 시간은 필요하시겠지만 지금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수백 통의 이메일이 왔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어머니들이 많아요. 어떤 이야기들인가요? 성인 자녀의 빚을 대신 갚아준 부모들, 수십 년을 헌신했는데 연락조차 끊긴 부모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 오래 이용당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녀의 말에 잠시 숨이 막혔다.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었구나. 나처럼 필요로 되는 걸 사랑으로 착각한 사람들이 세상엔 정말 많았던 거였다. 제가 인터뷰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되죠? 부담 없이 자택에서요. 두 사람만의 대화로 선정적이지 않고 진심만 담길 겁니다. 그걸 어디에 실을 건가요? 우리 잡지뿐 아니라 TV 인터뷰 요청도 있어요. 굿모닝 아메리카에서 연락이 왔어요. 잠시 숨이 멎었다.
내 개인적인 가족사가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다니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윤정 씨, 이건 당신의 아픔을 다른 어머니들의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예요. 동화를 마치고 민주와 함께 산타로사 시내를 걸었다. 맑고 따뜻한 날씨, 결정의 무게에서 벗어나 그냥 걷고 말할 수 있는 평범한 시간이 이토록 위로가 될 줄 몰랐다. 이모, 인터뷰 하실 거예요? 그럴 것 같아. 복수하려는 거예요? 아니, 이건 복수도 관심도 아니야. 다른 어머니들에게 말하고 싶어. 아니오라고 해도 괜찮다고. 자기 자신을 먼저 아껴도 된다고 민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꼭 필요해요. 그런 말이 그때 휴대전화에 문자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 지훈 타일러. 윤정 어머님, 혹시 오늘 직접 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모, 만나보세요. 그래야겠네. 오후 3시에 오라고 할게. 3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다. 지훈은 전날 결혼식에서 봤던 모습과 완전히 달랐다. 정장을 벗고 평범한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 붉게 충혈된 눈, 거의 잠을 못 잔 얼굴이었다. 들어와요, 지훈 씨. 커피라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못 마실 것 같아요. 거실에 앉았지만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그는 손을 마주 잡고 있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왜 왔는지부터 말해봐요. 저는 제가 모르는 사람과 결혼했다는 걸 어제에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머님께 가해진 모든 일에 저도 공범이었다는 걸요. 그의 말은 진심이었고 정직함이 느껴졌다. 어젯밤엔 어디 있었어요? 호텔이요? 하유는 제 영상이 올라간 뒤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무조건 내 편이 아니면 결혼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 말이 맞다고요. 그녀가 말하는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였다고요. 민주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지훈 씨, 어제 일은 하루 만의 일이 아니에요. 그건 수년 동안 반복된 패턴이에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알아요. 그녀가 어머님을 어떻게 말했는지, 어떻게 무시했는지 다 들었습니다. 근데 전 눈 감았어요.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하지만 이제는 못 보지 못해요. 그 영상, 그건 변명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잠시 침묵. 지훈 씨,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도덕적으로는 더 이상 아닙니다. 그녀와 연락은 했어요. 밤새 전화하고 메시지 보냈어요. 하지만 사과는 없었어요. 오직 영상 지워라. 이미지 회복시켜라 뿐. 나는 고개를 떨궜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 애는 진심보단 이미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지훈 씨, 솔직히 말해봐요. 민주가 물었다. 그 결혼식의 진짜 대가를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는 얼굴이 굳었다. 솔직히 없어요. 그냥 가족이 해주는 거구나 라고만 생각했어요. 그 결혼식 비용 대부분을 내 집을 담보로 얻은 대출로 냈어요.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렀다. 정말요? 그런 줄 몰랐어요. 하유는 쉬운 일이라고 말했겠죠. 하지만 난 남편의 보험금, 평생 저축, 그리고 집을 다시 담보로 잡았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서성였다. 세상에, 그걸 알았다면 절대 그렇게 두지 않았을 거예요. 지훈 씨, 중요한 건
몰랐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녀는 알고도 무시했다는 거예요. 민주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물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죠? 이제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버렸는데.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진짜 질문은 그거예요. 그녀와 있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나요? 그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어제 당신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녀의 분노에 익숙해져서였죠.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는 무겁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맞아요. 전 갈등을 피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민주가 덧붙였다. 그게 독이 되는 관계예요. 당신만 아픈 게 아니라 주변 사람 모두를 무너뜨리죠. 그날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다. 그는 그녀의 잔인한 말들, 무시와 조종의 습관, 모든 걸 털어놨다. 이제야 그는 그걸 학대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뭐라고 말할까요? 진실을 말하세요. 그 결혼식에서 본 걸 그대로 민주가 조용히 덧붙였다. 그리고 혹시 그녀가 변하겠다고 말하더라도 사람은 처벌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잘못을 깨달을 때만 변해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지금도 자기 불쌍하다고만 해요. 그럼 그게 답이에요. 그가 떠난 뒤 민주와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모, 이제 그 애 인생뿐 아니라 결혼까지 흔들어 놓은 거네요. 그래. 하지만 이상하게도 죄책감보다 희망이 느껴져. 희망이요? 적어도 한 사람은 이제 진실을 봤잖아. 그리고 그건 변화의 시작일 수도 있으니까. 그날 밤 나는 에블린 로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에블린, 인터뷰하죠. 정말요? 감사합니다, 윤정 씨. 이 이야기는 꼭 세상에 전해져야 해요. 내일 오후면 괜찮아요. 좋아요.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으며 가슴이 묘하게 떨렸다. 이제 내 이야기는 누군가의 희망이 될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전화가 울렸다. 변호사 제임스였다. 윤정 씨, 지금 들으셔야 할 게 있습니다. 하윤 양이 소송을 냈어요. 뭐라고요?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 그리고 결혼식 자금 철회로 인한 업무 방해 혐의입니다. 순간 숨이 막혔다. 그런 게 가능해요? 시도는 할 수 있죠. 하지만 윤정 씨, 이건 단순한 소송이 아니라 또 다른 싸움의 시작입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근거가 없어요. 당신은 그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관계에서 후원을 중단한 것뿐이에요. 특히 그런 대우를 받은 후라면 완전히 정당한 일이죠. 변호사 김재훈의 차분한 목소리를 듣고 있었지만 내 안에서는 오래된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제 와서도 모든 일이 벌어진 뒤에도 딸을 보호하고 싶다는 본능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었다.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아직은 아무것도요. 제가 정식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상황을 통제하려는 시도예요. 전화를 끊고 부엌으로 가니 지우가 앞치마를 두르고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누구였어요? 유나가 날 고소했대. 지우의 손에서 주걱이 떨어졌다. 뭐라고요? 그녀에게 모든 걸 설명하자 얼굴에 서서히 분노가 번져갔다. 믿을 수가 없네요. 정말 어이가 없어요. 당신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당신은 단지 후원을 거둔 것뿐인데 이제 와서 고소라니. 그 아이의 방식이야.
나는 놀랄 만큼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과도 못하니까 법으로 복수하려는 거지. 내 돈을 잃은 대신 나를 괴롭히려는 거야. 무섭지 않아요? 아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아. 왜냐면 이제야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이거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면 자기 어머니까지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지우가 나를 꼭 껴안았다. 이모,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날 오전은 평온했다. 오후엔 이블리 기자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다. 32년 동안 내 이야기는 언제나 딸의 시선으로만 전해져 왔다. 하지만 오늘은 내 목소리로 말할 차례였다. 오후 2시 기자 이블리와 촬영 기자가 도착했다. 그녀의 부드럽지만 단단한 태도는 나를 곧 편안하게 만들었다. 이 인터뷰는 전적으로 선생님 중심이에요. 불편한 질문은 건너뛰어도 됩니다. 괜찮아요. 이젠 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다. 오후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공간을 따뜻하게 채웠다. 그 자리에서 나는 남편과도 딸과도 그리고 수많은 밤을 함께 울었던 기억과도 마주했다. 처음부터 이야기해 주세요. 유나가 어릴 땐 정말 다정했어요. 똑똑하고 호기심 많고 누구보다 따뜻한 아이였죠. 하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부터 두려움이 커졌던 것 같아요. 나를 잃을까봐 두려워서 세상 전부를 나로 채우려 했죠. 그때 어머니는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난 그 아이에게 모든 걸 주려 했어요. 엄마이자 아빠가 되려고. 결핍을 느끼지 않게 해주고 싶었죠. 언제부터 달라졌다고 느꼈나요? 16살이었어요. 어버이날이었죠. 그날 딸을 좋아하는 비싼 레스토랑에 데려갔는데 그 아이는 음식보다 사진 각도에 신경 쓰고 메뉴가 인스타 감성이 아니라며 불평했어요. 감사 인사는 없었어요. 대신 왜 우리 더 좋은 데는 못 가? 라고 했죠.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문제였죠. 그때 이미 나는 사랑은 주는 만큼 증명해야 한다는 잘못된 방식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블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식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총 비용은 5억 원이 넘었어요. 내 전 재산이었죠. 남편의 보험금, 평생 모은 저축, 집담보대출까지. 유나는 그걸 알고 있었나요? 알았어요. 다 설명했어요. 그게 사랑이자 희생이라는 걸. 그 아이는 고맙다고 말했지만 마치 당연한 걸 인정하듯 가볍게요. 우리는 2시간 넘게 이야기했다. 딸의 끝없는 요구, 감정적 착취, 모녀 관계가 후원자와 수혜자 관계로 변한 과정까지. 마침내 이블리가 물었다. 그날 결혼식장에서 일어난 일, 모두가 본 그 장면을 이야기해 주세요. 난 5번째 줄에 앉아 있었어요. 딸은 내 얼굴이 카메라에 잡히는 게 싫다며 앞줄 자리를 금지했죠. 그런데 우연히 내가 앞쪽으로 조금 다가갔을 때 그 아이가 나를 보더니 걸어와서 내 뺨을 때렸어요. 뭐라고 말했죠? 엄마, 창피해. 내 순간 망치지 마. 그 말이 마이크를 통해 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죠. 그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처음엔 충격이었지만 그 다음엔 이상하게도 마음이 고요했어요. 32년 동안의 관계가 한순간에 이해됐거든요. 나는 늘 주고 그 아이는 당연히 받았어요. 그리고 감사는커녕 불만만 쌓였던 거죠. 그래서 자리를 떠난 거군요. 네.
그리고 차에 타서 모든 결제 대금을 취소했어요. 그 결정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럴 수 있겠죠.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묻고 싶어요. 상사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때리고 모욕했다면 당신은 다음 날도 그 직장에서 일할 건가요? 이블리가 조용히 웃었다. 정확히 무슨 관계였는지 단번에 설명되네요. 그 후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법적 조치들을 했어요. 신탁을 취소했고 공동명의 대출도 철회했죠. 유나는 오늘 나를 상대로 소송을 냈어요. 자신의 이미지를 훼손시켰다고요. 이블리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건 정말 많은 걸 말해주네요. 맞아요. 아직도 그 아이는 엄마의 사랑은 권리라고 믿어요. 책임이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다른 어머니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미친 게 아니에요. 당신이 너무 많이 주고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다고 느껴도 그건 당신 탓이 아니에요. 당신의 가치가 무엇을 제공하느냐로 측정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언제든 늦지 않았어요. 경계를 세우고 나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세요. 이블리가 미소 지었다. 앞으로의 계획은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내 선택은 유나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두렵지만 자유로워요. 촬영이 끝난 후 지유와 나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어때요? 피곤하지만 이상하게 편안해.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수십 통의 메시지, 낯선 번호들, 기자들,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 저도 어머니에게 같은 일을 겪었어요. 당신 덕분에 미쳤다는 생각을 멈출 수 있었어요. 당신의 이야기가 저를 살렸어요. 나는 휴대폰을 지유에게 보여주었다. 봐, 이모. 당신의 용기가 사람들을 바꾸고 있어요. 그날 밤 인터뷰 영상이 지역 뉴스에 방송됐다. 내 얼굴, 내 목소리, 내 진실이 세상에 흘러나갔다. 댓글엔 이런 말들이 가득했다. 가족이라고 해서 폭력을 참을 이유는 없어. 이 여성은 진짜 품위를 보여줬다. 우리 엄마에게도 이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 물론 반대 의견도 있었다. 진짜 엄마라면 끝까지 딸을 포기하지 않았을 거야. 가족끼리 싸우는 건 흔한 일인데 너무 극단적이야. 나는 그 댓글들을 보며 말했다. 조금은 아프지만 이해돼. 어머니는 끝없이 희생해야 한다는 문화 속에서 자랐잖아. 그 믿음을 흔드는 게 불편한 거지. 그때 전화가 울렸다. 타일러였다. 이모님, 인터뷰 봤어요. 어땠어요? 용기 있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아무도 말하지 못했던 진실이었어요. 유나는 어디 있나요? 호텔에 있어요. 지금은 화가 많이 나서 인터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또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내가 거짓말 한 게 있었나요? 없어요. 모든 게 사실이었어요. 그게 제일 아파요.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내일 변호사를 만나서 이혼 절차를 상담하려고요. 결혼 이후 유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타일러는 결국 이혼을 결정했다. 이건 더 이상 고칠 수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단호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이상하게도 슬픔과 해방감을 동시에 느꼈다. 슬픔은 그들의 결혼이 무너졌기 때문이고 해방감은 마침내 누군가가 진실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정말 이혼할까? 지아가 물었다. 그래, 이제야 타일러도 깨달은 거야.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과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없다는 걸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낯선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온 메시지였다. 따님이 새 글을 올렸어요.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열어보니 유나는 울고 있는 사진을 올리고 있었다. 그 밑에는 긴 글이 달려 있었다. 지금 인터넷에 퍼지고 있는 건 다 거짓이에요. 어머니는 제 성공을 질투해서 제 인생을 망치려 하고 있어요. 저는 언제나 감사한 딸이었어요. 하지만 그분은 제가 행복해지는 걸 참지 못했어요. 제 결혼식은 완벽했어야 했는데 그분이 모든 걸 망쳐놨어요. 진실은 하나가 아니에요. 제 이야기도 들어주세요. 나는 화면을 지아에게 건넸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읽더니 말했다. 이 글에서 가장 뚜렷한 게 뭔지 알아요?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후회도 사과도 없어요. 오히려 변명뿐이죠. 맞는 말이었다. 유나는 여전히 피해자인 척하며 세상을 향해 호소하고 있었다. 하지만 댓글에는 다른 반응도 많았다. 영상 다 봤어요. 엄마를 때린 게 다 나왔는데 무슨 소리예요? 이건 가스라이팅이에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내가 대답해야 할까? 내가 물었다. 뭐라고요? 모르겠어. 아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답일 거야. 이제는 진실이 스스로 말하고 있으니까.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지난 사흘을 떠올렸다. 나는 공개적인 모욕의 대상이었던 엄마에서 이제는 수많은 엄마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딸의 삶 중심에만 있던 내가 처음으로 나 자신의 중심을 세우고 있었다. 그때 또 전화가 울렸다. 저는 굿모닝 코리아 제작진이에요. 내일 아침 생방송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생방송이요? 네. 이 이야기는 이미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수천 명의 어머니들이 메일을 보내며 공감과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이야기예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네, 하겠습니다. 그날 밤은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보며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내 이야기는 전국의 어머니들에게 닿을 것이다. 그리고 유나 역시 알게 될 것이다. 사랑을 핑계로 한 희생에는 끝이 있다는 걸. 한때 자신을 위해 모든 걸 내주던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다음 날 아침 굿모닝 코리아의 생방송 인터뷰는 내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었다. 다른 어머니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진행자 로빈이 물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사랑은 당신의 존엄을 희생해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해도 그 사람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도록 내버려둘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스스로의 삶을 되찾을 수 있어요. 그날 이후로 수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당신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이제 저도 제 경계를 세우겠습니다. 3달 뒤 나는 산호빛 간판이 걸린 작은 꽃집을 열었다. 이름은 그레이스 플라워. 햇살이 들어오는 유리창과 정원이 있는 그 공간은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지아가 오픈 행사에 와서 말했다. 이 가게의 꽃은 진짜 사랑으로 만들어졌어요. 의무가 아니라 기쁨에서 피어난 거예요. 나는 웃었다. 정말 그랬다. 이제 내 손에서 피어나는 꽃들은 누군가의 인정을 바라지 않고도 아름다웠다. 모든 게 순탄하진 않았다. 유나는 한때 나를 다시 고소하려 했지만 변호사 제임스가 신속히 대응했다. 그 후에도
돈을 달라는 편지를 여러 번 보냈지만 나는 그 어떤 편지에도 답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6개월이 지난 후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유나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타일러가 나를 떠났어. 알고 있어.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런데 엄마, 나 진짜 힘들어. 나한테 조금만 도와줄 수 있듯. 유나, 나는 단호히 말했다. 네가 진심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돈이 아니라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날이 오면 나도 대화할게. 전화를 끊자 집안은 고요해졌다. 하지만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이후 내 삶은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레이스 플라워는 지역에서 가장 사랑받는 꽃집이 되었고 나는 매달 월요일에 마기라는 워크숍을 열어 다른 어머니들에게 건강한 경계와 자기 존중을 가르쳤다. 책 사랑의 경계도 출간되었고 전국 방송에도 초대받았다. 1년 후 윤에게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엄마, 지난 6개월 동안 상담을 받았어요. 이제야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금 보이기 시작했어요. 당신을 사람으로 아니라 은행처럼 대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은 꽃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내가 망가뜨린 관계를 천천히 다시 세우고 싶어요. 나는 답장을 썼다. 용서는 과정이야.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줘. 그래도 이렇게 시작한 건 정말 잘했어. 그 후 유나는 꾸준히 연락을 했다. 그녀는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이제는 작은 월세집에서 스스로를 돌보며 자신의 손으로 인생을 가꾸고 있었다. 2년 후 우리는 매달 통화하는 사이가 되었다. 그 통화에는 요구나 눈물이 없었다. 그냥 일상 이야기와 그녀의 성장에 대한 소식뿐이었다. 어느 날 가게 문을 닫으려던 참외한 젊은 여자가 조심스레 들어왔다. 혹시 마기 선생님이신가요? 엄마와의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나는 그녀를 안치고 차를 내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 안에서 조용한 깨달음이 피어났다. 이제 나는 경계를 배우던 사람이 아니라 경계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구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말했다. 당신이 도와주고 있는 건 엄마인가요? 아니면 엄마가 스스로 서는 걸 막고 있는 건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 내게 물었다. 선생님, 후회는 없으세요? 처음엔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없어요. 경계를 세웠기에 이제야 진짜 사랑을 배웠거든요. 그녀가 떠난 후 내 휴대폰이 울렸다. 윤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엄마, 오늘 보호소에서 만든 꽃다발이 칭찬받았어요. 모두 당신에게서 배운 덕분이에요. 나는 미소 지었다. 네가 다른 사람을 위해 꽃을 만들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럽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이제야 진짜 어머니와 딸이 된 것 같구나.